네, 신의 한 수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MTNW 김동섭 어드바이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급락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시장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위원님이 바라보셨던 그 흐름대로 이어지고 있어서요. 오늘의 그 말씀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이나 국내 시장은 저는 계속해서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하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 미국 시장이 추가 상승에 계속 실패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전일 급등을 했다가 하루 만에 제자리로 돌리고 오히려 며칠 전 저점까지도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다가 장중에 낙폭을 줄이고 끝났습니다. 미국 시장은 전체적 흐름을 보면 인플레이션에서 경기 침체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은 사실 주가의 상승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죠.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그로 인해서 유동성이 시장에서 이제 회수되니까 이게 시장을 약간 압박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뭐 집값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물가도 마찬가지고 모두 인플레이션이 다 있는 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것은 주가가 어떻게 보면은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주가가 높은 상황의 모습인 거고요. 침체라는 것은 뭐냐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죠. 안 좋아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미국 시장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 거고 그 금리 인상은 결국 경기 침체로 가져올 거다. 이런 해석을 하면서 시장이 요걸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인플레이션에서 금리 인상할 거냐 말 거냐 이 분위기가 굉장히 컸던 부분이고 이제는 침체가 다가왔느냐 안 왔느냐 이걸 좀 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좋았죠. 그다음에 나이키하고 페덱스 기업이 좋았어요. 아시겠지만 이 소비자 신뢰지수는 소비 지출이잖아요. 소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또 나이키는 소매예요. 그러니까 결국 소비가 얼마나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했던 부분인데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과정 속에서 소비가 늘어나 있는 상태니까 시장이 괜찮은데 이렇게 해석한 것도 있죠. 또 경기 침체가 시장에서 다가오는 모습도 있지만 소비가 괜찮았네 이렇게 됐던 부분도 있었죠. 근데 실제 하루를 또 지나니까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지죠. 또 감원도 하고요. 또 테슬라가 한 8% 정도 빠지면서 시장을 흔드는 상황. 거기다가 또 시장이 3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 확정치가 2.9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실제로 열어보니까 3.2가 나온 거죠. 경기가 너무 강한데 하는 이런 분위기가 시장에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금리 인상을 더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침체가 또 빨리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어느 하는 방향을 잡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인플레이션, 침체면 침체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죠. 문제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다 둔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침체가 다가왔을 때가 문제가 되겠죠. 그때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쓰죠.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스태그플레이션 되면은 저성장 고물가이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금리라도 못하는 상황이 되죠. 결국 연준 입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오더라도 인플레이션 먼저 잡고 스태그플레이션 잡는 과정 아니면 차라리 스태그플레이션이 와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서 금리 인하를 가는 과정. 그렇다면 침체 때는 주가가 빠지는 쪽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침체를 연준을 기다리는 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부터 해볼 수 있겠죠. 여러모로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든지 침체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고 싶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못하는 상황. 그렇다면 침체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 여러 가지로 보면은 복합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게 현재 연준의 모습이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아마 기술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다우 차트는 이 상태에서는 고점이 더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과거 저점을 깰 수도 있습니다. 라는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근데 실제로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이제 쌍봉 형태의 모습, 단기적으로 쌍봉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약간 눌리는 모습이 보여요. 여기 보시면 쌍봉 형태요. 근데 지금 상태로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운을 뚫고 시장이 흘러내리는 과정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아랫꼬리가 여기 저점에서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한 것으로 생긴 거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아랫꼬리가 생긴 게 다시 아랫꼬리를 메워서 내려갈 거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장에서 화두가 여기까지는 인플레이션이었다는 거죠. 아마 뉴스 흐름을 잘 분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금리 조절 가능성, 요거는 중간 선거로 인해서 공화당 압승 가능성 다 없어졌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아시겠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 그렇죠? 소비자 둔화, 그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 둔화, 그렇죠? 그게 시장을 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로 되니까 그 재료가 나오는데 못 가고 밀리죠. 그러면서 시장에서 나오는 침체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제이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머 다이먼이라든가, 그렇죠? 데이비드 솔로몬이라는 그 골드만삭스 CEO가 침체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로 주가가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장은 인플레이션 침체로 흘러가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이거를 연준은 가만히 내비두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어차피 금리 인하는 못 하잖아요. 침체는 다 오고 있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자동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길 기다리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었죠. 산타랠리는 없을 것 같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 제목을 나오니까 뉴욕 증시 침체 공포의 사탄 랠리 시작 이렇게 했는데요. 저 탄자의 니은을 앞으로 빼면 산타예요. 참 신기하죠. 산타인데 니은이 뒤로 가면 사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양면성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시장을 보시면 양을 향해서 내려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으로 끝나는 게 아닐 거라는 거죠. 지금 양으로에 이제 도달한 상태에서 다음 주 연말, 그다음에 새해를 맞이하는 시장으로 본다 그러면 새해를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새해도 역시 현재와 같은 추세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제가 여기서 올랐을 때 이런 추세는 결국은 고점을 만들고 떨어질 때 이 저점을 깰 확률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벌써 나스닥은 보여주고 있잖아요. 나스닥을 한번 보시면요. 나스닥은 벌써 거기까지 간 상황이 돼버렸어요. 물론 뭐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뭐 8.9%씩 빠지니까 그 영향을 받는다고 하지만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나스닥이 정석적 플레이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셔야 돼요. 2007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질 때요. 11월이었죠. 그 당시에 미국 그 다우 지수는 12,800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금리를 확 내리죠. 벤 버냉키 의장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쭉 빠지면서 제로 금리가 간 다음에 리만 브러스 사태가 터집니다. 그게 6,480 정도 됩니다. 6,480에서 36,000까지 지금 다우가 올랐죠. 14년 동안 올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금리는요. 3.25였습니다. 근데 지금 36,000 온 상태에서 지금 지수는요. 36,000까지 올라왔는데 금리는 4.5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들의 저신용자들의 위험이 지금 4.5%에서는 없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고요. 또 역시 주가 그만큼 올랐는데 4.5인데 주가가 덜 빠졌다는 것도 되게 의아한 상황이죠. 시장에서는 미국에서 양적완화 한 돈이 아직도 많아서 그걸 쓰고 있는 사람이 많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쨌든 미국 시장은 굉장히 안 맞는 상황이 있습니다. 나스닥은 그나마 어느 정도 키높이를 맞춰가는데 다우가 안 오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요. 안 가던 시장이 따라갈 때는 굉장히 무섭다라는 거예요. 다우가 나스닥을 따라갈 소지를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경기 침체가 많이 온다면 시장은 일단 내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기업들 실적이 앞으로 시장에 봐서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산도 많이 하고 소비도 안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결국 기업의 실적이 악화를 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죠. SK 하이닉스는 4분기에 뭐 적자가 시장에 나온 뉴스로 뭐 1조 5천억 정도 된다는 얘기도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원래 7조 정도 영업이익이 생각했는데 지금 5조대라고 골드만삭스 리포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낮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절반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 되죠. 그만큼 시장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 본다면 침체가 실제로 다가왔을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원달러인데요. 원달러가 이번 주에 1200원, 1270원대 초반까지 밀렸어요. 저는 사실 1281원 정도가 바닥으로 예상했는데 언더슈팅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 하락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BOJ가 결국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죠. 실제로 장기 금리에 대해서 변동폭을 플러스 마이너스 0.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바꾸면서 실제적인 금리 인상을 시동을 걸었죠. 결국 왜 그랬을까요? 물가 압력을 이길 수 없는 거죠. 물가가 올라오는데 자꾸 금리를 그 상태에 둘 수 없다는 거죠. 결국 BOJ가 금리를 올릴 거야 배팅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결국 일본이 금리를 올릴 거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금리가 아직 오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금리를 하면 우리나라가 원달러가 빠지는 게 맞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사실 일본의 금리 인상은 전 세계에 상당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금리로 전 세계에 일본 돈이 들어가 있어요. 1, 2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그 돈이 돌아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환율이 많이 오를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환율 상황을 본다 그러면 일본 비호재의 영향을 봤을 때 환율은 이게 바닥일 확률을 열어두고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만약에 바닥이라고 한다면 아주 빠른 속도로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이제 위험 자산이 이제 위험해지는 상황으로 연출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위험 자산에 대한 부담감을 환율에서 계속 제기하고 있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 상황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우하향 바닥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일목으로는 기술적으로 반등을 알리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좀 더 두고 보셔야 되겠지만 환율이 만약에 오른다 그러면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지금 사실은 오늘도 밀렸죠. 일본의 엔화가 내렸어요. BOJ로 인해서. 그러면서 원화도 내렸는데 주가는 같이 내렸어요. 특이한 케이스죠. 근데 실제로 지난번에 주가가 엔화가 이렇게 오를 때 주식은 안 올랐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바닥 같은 모습에서 주가가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 바닥을 원달러가 잡는다. 그러면 어쩌면입니다. 어쩌면. 이때 반영하지 않았던 환율이 이번에는 주식시장에 반영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목적 균형포석으로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양운을 뚫고 내려오면 우문을 뚫고 간다 그랬죠. 우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 상당히 높은 그런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시장의 모습을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아는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반등이 시동을 걸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에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아까 제가 얘기를 좀 해드렸었는데요. 삼성전자가 6만 전자를 찍고요. 내려왔어요. 네, 삼성전자가 6만 전자를 찍고 내려왔어요. 6만 전자에서 버티지 못하고 내려온 거는요. 실적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기업이 나빠서 내려온 게 아니라 실적도 플러스예요. 근데 왜 내려올까요? 시장은요. 종목이 어떤 상황이 있냐면 항상 이렇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오를 땐 실적도 같이 올라가야 돼요. 실적이 수익이 나도요. 흑자라도요. 주가가 올라갈 만큼 실적이 따라가지 못하고 꺾이면 주가는 같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4분기 실적이 상당히 고전을 치를 거란 리포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와중 속에 또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반도체를 지금 이 미국으로 다 끌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거기다가 4년 동안 삼성전자가 발전을 못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굉장히 위태롭게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지금 5만 전자에서 싸우는 것도 정말 잘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액면불화라는 주식이잖아요. 액면불화인데 그게 50분의 1을 액면불화해서 지금 65억 주예요. 그러니까 5만 8천 원이니까 50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거의 한 300만 원 근접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주가가 액면불화해서 96,800원까지 갔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그리고 밀렸지만 예전에 300만 원대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도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이다. 이런 거죠.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새롭게 돌파구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수급적인 대변화도 있어야 되지만 수급적인 대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실적의 변화나 반도체의 트렌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거다. 그렇지 않다 그런다면 삼성전자 상당 기간 힘들 수 있는 부분이죠. 특히 지금 양운 밑에서 내려오는 게 이게 지금 코스피하고 거의 차트가 비슷해요. 코스피와 거의 비슷한 모습이기 때문에 코스피와 같이 연동하는 상황이라 그러면 지난번 저점이었던 데를 안 간다 뭐 이런 말은 못 하겠죠. 기술적인 부분으로는 언제든지 열려있는 ROE의 모습이다. 그러나 6만 전자가 정말 쉽지 않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실적의 대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코스피가 60일선 싸움을 엄청나게 합니다. 60일선 싸움을. 지금 60일선에서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확대라는데 60일선에서 코스피가 6일을 싸웁니다. 6일, 5일. 오늘까지 하면 6일이죠. 근데 오늘 이제 60일선 회복을 못 하고 있죠. 그 밑에서 떨어진 상태예요. 그럼 요 60일선에서 싸웠다는 것은 매수세와 매도세가 균형을 이뤘다는 얘기죠. 하방경 지선을 만들고 싶은 누군가와 누르고 싶은 누군가의 싸움 중에서 미국이
내려오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 이탈을 한 상태예요. 그럼 여기가 양훈 하단선임 때 지지력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이탈을 할 거로 한번 보는 게 더 현명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5일 동안 싸웠어요. 그때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미니 선물이었어요. 미니 선물이 외국인들이 여기서 매수를 해주고 받쳐줬거든요. 몇 천억을 사서. 근데 그거를요 어저께 다 털어버렸어요. 어저께 양봉주에 다 털었어요. 근데 그게 이익이 아니라 거의 손실에 가까운 물량으로 나가버려요. 그리고 오늘 매도를 쳐서 거꾸로 매도가 몇 천억이 돼버려요.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상방에 대한 기대심리보다 하방에 대한 기대심리가 더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정상적으로 양을 뚫고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 모습. 그래서 미국장이나 우리나라장이나 삼성장이나 거의 다 삼성이나 차트는 거의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 현재 시장의 모습이라는 거죠. 차트가 같다는 것은 시장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가지고 시장을 확인해야 될까요? 그것은 제가 아까 말했던 환율을 꼭 보셔야 돼요. 환율이 이 이전에 1444원까지 갈 동안 시장의 반영은 전혀 안 했습니다. 물론 했습니다. 했지만 무슨 말이냐면 변동폭 대비 주가의 변동폭이 별로 없었어요. 보통 환율 폭의 주가는 곱하기 2.5 정도가 움직이거든요. 환율이 1% 오르면 주가는 거의 2%가 빠져야 되는데 비슷은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금 환율이 움직이는 그런 단계에 들어왔다 한다면 환율에 따른 시장의 움직임이 굉장한 변화무쌍할 확률이 높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이번에는 아마 시장에 상당한 반영을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시장이 제가 얘기한 거와 다른 모습이 될 거라면 60일선을 빠르게 회복하는 게 필요한 거고요. 제 모습이 맞다고 한다면 보수적 관점으로 시장을 접근을 계속해야 될 거다. 보수적인 관점을 언제까지 하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아마 금리 인상이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침체가 빨리 와서 침체에 대한 대응책이 나올 때가 바닥일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은 어떤 상황일까요? 침체가 왔다고 인정하나요? 안 하죠. 대응책이 나오나요? 나올 수가 없죠. 그렇다면 언제까지 보수를 가야 될까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61선을 잘 지켜줬던 최근 코스피였는데요. 좀 오늘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일단은 안전하게 시장 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부분 좀 염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의 한수 MTNW 김동섭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